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부슬부슬 봄비가 봄비가 아니죠, 여름비죠. 서울에 좀 내리고 있는데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4월의 봄 3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우리 제목이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 4월의 봄 이건데요. 예, 요즘 좀 희망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희망이 보이는지 한번 이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경기 남양주갑 국회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갑 화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오, 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경기 안산을 김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좀 김현 의원님이 뭐라 그럴까 좀 점잖아지셨다고 해야 아니, 될까? 어깨가 무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좀 진지하게 네. 그러셔요? 아, 그래요? 네, 좀 그래 보여요.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너무 힘드셔서 그런가? 네. 네, 진짜 두 분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네. 표정이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지난 21일 때 방송 과방위. 과방위 위원장님이 이제 하반기에 누구셨어요? 장재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전에는 이제 직전에 이현욱 의원,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 예. 잠깐. 그러다가 정청래 의원 이제 1년 하시고 바꾸고 이제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집중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22대는 이제 들어오시자마자부터 이 두 명의 용감무쌍한 이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활약이 너무너무 돋보이게 저희 기대보다 훨씬 더 지금 일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뭐 힘드시겠지만 두 분은 저는 아주 기쁩니다. 예,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과방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정동영 전 의장이 순발력 있게 이게 방통위만 남겨서 현안 질의를 하자. 그래서 현안 질의까지 하느라고 그냥 회의를 연달아 4시간 정도 하고 와서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지치셔서 지친 그래요? 상태이죠. 네. 왜냐면 사실 저도 오늘 방송 우리 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게 제가 여쭤봤던 게 아까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이제 우리 국회 방송에서 나왔었잖아요. 게다가 전현 의원님도 오늘 법사위에서도 활동하셨고 또 지금 백분 토론하러 이제 가시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오늘 방송 못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까지 비장하게 들더라고요. 오늘은 원래 그렇게 긴 건 이렇게까지 아니었어요. 길게 갈 일은 아닌데, 아니었어요. 근데 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직무대행이 조금 답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요. 아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였고 법률가임을 내세우면서 비법률적인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더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쭤봤잖아요. 오늘 방송 합니까? 두 분 오십니까? 갑니다. 네, 그러니까 딱 오신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최민희 TV, 김현 TV 그리고 노영희 TV 지금 동시 송출되고 있는데요. 많이들 전현희 응원해 TV도 주시고. 있지 않아요? 전현희 의원님은 지금 안 나오셔가지고 나오니까. 아마 안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안 나오셔도 우리가 알아서 자동으로 막 보내주고 그러나요? 그거 안 그런 돼요. 건 그쪽에서 아니잖아요. 해야 돼서.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최민희 TV 다시 한번 최민희 TV, 김현 TV, 전현희 TV 빼고 노영희 TV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최민희 의원님께서 나 실버 버튼 받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니 어떻게 그때 됐어요? 제가 실버 버튼 받으려면 뭐 라이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취소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거의 근접해서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한번 볼게요. 예. 제가 바빠가지고 못 보셨구나. 못 봤어요. 최민희 TV 숫자를 지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셋이 같이 가면 좋겠어요. 김현 TV, 노영희 TV, 최민희 TV 다 같이. 91,800명밖에 안 우와. 나와요. 밖에? 전 1000명 넘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54,900명이에요. 예. 근데 지금 저는 생중계 안 하나 본데요? 아 그래요?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예. 알았어요.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건 취소합시다. 뭐요? 최민희 의원님께서 실버 버튼을 받더라도 생방하는 거는 못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는 실버의 영광을 주자. 그렇게 해서 최민희
TV 지금 91,800분이요? 네. 네. 7,200 아니요, 8,200에 하나 더 왜 이러시네. 이러십니까? 8,200분께서 내가 보기에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고 7월, 8월, 9월까지만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는 것으로 한번 하고요. 네, 노영희 TV도 그때까지 10만 만듭시다. 자,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모임을 갔어요. 서초동에. 예. 네, 서초동 교대역 사거리 근처에 있는 갯마을이라고 하는 음식점이에요. 거기는 이제 홍어, 삼합, 민어회 이런 거 이제 해주시는. 민어회.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부부가 하시는 건데 여성분과 남성분 두 분이 이제 하시면서 나 새날에 이 서울의 분 꼭 본다. 내가 김현 전현희 최민희 의원의 팬이다. 가서 꼭 전해달라. 이러면서 서비스를 저한테 막 맥주 한 병을 서비스로 주시고. 갯마을요? 네, 갯마을. 갯마을 나 가본 것 같은데. 가셨을 수 있어요. 거기 워낙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1층에 있는 건가요? 네, 1층에 있는 곳이에요. 약간 그 주점 비슷하게 분위기. 예, 약간 그냥 서민적으로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어제 그 분들하고 사진도 찍고 왔는데 아니 딱 저는 사실 어디 가서 무슨 방송 봤어요 했는데 이 세 명의 국회의원과 나오는 그 방송이 막 나한테 강조하는 분은 사실은 처음 뵀는데 진짜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갯마을 서초구 서초대로 54개 예, 9-10에 있는 제가 그래서 꼭 선전해드리고 인사 한번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아유, 갯마을 사장님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김현우 언니도 빨리. 그냥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자, 알겠어요. 자, 오늘 찾으시는 동안에 우리 진도 나갑니다. 요즘 이진숙 후보자 때문에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네. 연예인 이름 열거하면서 좌파 우파 가른 이진숙. 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대수술해야 할 조작 왜곡 공영방송. 어느 방송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야, 저 연예인 이름이 안 들어가면 좀 나는 섭섭할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일단 연예인을 좌파 우파로 가르는데 저 좌파 우파가 장난질이에요. 그렇죠.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뭡니까? 네. 파가 오른쪽 부분은 좌파. 팔을 진짜 좋아한다 이 정권은. 예, 그런가 그 봐요. 얘기인데. 좌파 우파. 네.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왜 그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그 이제 탄압을 했던 거잖아요. 방송 프로그램 없애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그게 이어진 건데 그건 이제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벌써 십몇 년 전이고 그랬던 건데 지금 이 시기에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방송의 자유, 그다음에 독립기구로서의 그런 공정성, 그나마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될 위원장이 그 내정된 뒤에도 그런 그 극우적인 발상과 이 발언을 네. 통해서 그 했던 것도 굉장히 좀 이상한 거고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 좌파 영화, 우파 영화를 토론회에 어디 가서 PPT를 띄워놓고 그러니까요. 황당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영방송 사장은 민주노총과 끝까지 싸워서 이길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발언. 그다음에 말, 몸, 돈. 이게 그 말은 이제 말을 해라. 주장을 해라. 그다음에 몸은 집회에 참여해라. 몸으로 싸워라 이거죠. 그 집회에 참여해라. 그다음에 돈은 유튜브 등에 이제 후원해라. 그 말, 몸, 돈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모니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야 이게 기자가 아무리 출세욕에 사로잡혀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과하게 발언하는 거는 좀 심하다. 그러면은 인사청문회를 형해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인사청문회 네. 따위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임명권자가 해줄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런 정도의 그 내용을 갖고 언론 탄압, 그 다음에 자기 그 후배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게 한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아무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 진짜 저는 되게 여러 명을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이번의 경우처럼 이렇게 다종다기한 온갖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인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니까 저는 좀 전에 사실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기자 출신이지 이 생각이 갑자기 딱 드네요. 30년이에요. 86년도에 그럼 들어가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직업군에 오래 속하다 보면 그 직업군이 추구하는 가치에 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직업군이 요구하는 윤리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꼭 갖추게 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의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회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원이 일부가, 돼버렸죠. 예. 예, 일부가. 아니 대다수가 회사원이죠. 대다수가. 그리고 일부가 이제 언론인으로서 정도를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인데요. 되게 이게 뉴라이트 사관이 등장하고 뉴라이트가 한국 사회에서 스멀스멀 자기 힘을 키워나가면서 기준이 매우 모호해졌고 그게 2008년 이명박 집권과 함께 우리 사회의 보수의 주리로 자리를 잡아서 네. 그 뉴라이트적 인식이 일단 사관이 뉴라이트적으로 되면 일단 친일 사관. 네네. 예, 이게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945년 이후에서 냉전이 시작된 그 시기에 소위 이념적 잣대로 세상을 보고 그게 반공 이데올로기와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회의 주류의 한 가장 중요한 공식적 주류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명박 정권으로 네.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흐름에 편승한 언론인 중에 하나죠. 큰 흐름으로 보면 네. 이진숙 씨의 경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30년 동안 기자했고 기자는 기본적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본인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근데 어떻게? 저는 사실은 동아투위, 조선투위의 해직 언론인들이 네. 팩트에 기초해서 정론 보도를 하려는 젊은 기자들이 75년에 대거 언론사에서 쫓겨난 이후 그렇죠. 그러고 75년에서 80년까지는 그나마 남아있던 정론 기능을 수행하려던 기자와 언론인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김중배 사장 같은 경우인데요. 이게 80년까지 이어졌고 80년에 대대적인 언론인 숙청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많은 수의 언론인들이 쫓겨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중에 민주 언론을 외치다 쫓겨난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그분들이 이제 제도권에서 몰려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만약에 그분들이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언론인 정신이 면면이 제도권에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맥이 끊어지면서 이분들이 말질을 하다가 나중에 한겨레 신문을 창간했거든요. 네. 근데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소위 진보 매체가 보수의 큰 흐름 속에서 협공받다 보니 그러니까 굉장히 운영도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저는 언론계가 중심이 없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팩트의 기초에서 진실 네. 얘기하는 언론은 제 머리에 떠오르는 건 사실은 뉴스타파입니다. 맞아요. 저도 뉴스타파를 응원하고 있는데 에휴, 너무 또 요즘 탄압 너무 심하게 받으니까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진숙 같은 분이 그런 사고방식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방통위원장 후보까지 됐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조금 충격이죠. 충격이죠. 네, 충격이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 방통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최시중 위원장을 이제 초대, 그다음에 2대까지 했고, 그리고 쭉 되신 분들이 판사 이제 네. 전문성을 갖고 있는 판사, 그다음에 교수, 검사, 김홍일 검사고 네, 이동관도 사실은 기자 출신이지만 나중에 어쨌든 공직을 경험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온 케이스인데 이분의 경우는 진짜 문화방송에 30년에 몸담았던 사람인데 어떤 때는 뭐 민주투사인 양, 어떤 때는 진짜 정권의 그 우리가 뭐라 했죠? 무슨 독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그러고 저 정당에 들어와서 출마하려고 네. 대구시장 나가려고 그러다가 어려워지고 또 국회의원 도전했다가 또 안 되고 그런 건데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어 정치를 할 수는 있는데 뭐 얘기했던 그런 블랙리스트나 아니면은 낙인 찍기 네. 그다음에 그 후배 언론인들을 해고하는데 가담하거나 네. 또 사찰하는데 묵인 방조하고
뭐 이런 일들까지 한 분은 사실은 없어요. 현직에 그렇죠. 있을 때. 너무 심하죠.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진숙 청문회가 이제 24일부터 25일 날 열릴 예정이고 그래서 오늘 이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네. 내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증인으로 이동관, 김홍일, 류희림, 원세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채택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이 사람들을 불러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판사님? 2010년도에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이 있는데요. 네. 이게 거기에 보면 MBC 민영화에 대한 방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노조 무력화 및 조직 개편으로 근본적 뭐 체질 유도 이렇게 단계별로 어떻게 시나리오. 그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 넣고 뭐 인적 쇄신, 학행 뭐 이런 거 좌편향 인물 퇴출로 편파부도 악순환 고리 차단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이진숙 후보자가 2010년 이게 문건이 2010년도니까 2010년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원세훈. 예, 국제부 부국 2010년도에 정책협력부장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에 정책협력부장을 하고 그다음 홍보국장 겸 대변인 요 시기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네. 그래서 그때 국정원장 했던 원세훈 그다음에 이동관이 홍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이동관도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MBC를 탄압했던 거에 같이 부역한 사람이 네네. 현재에도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검증이죠. 도덕성에 대한 검증, 자질에 대한 사람의? 검증. 그렇죠. 네. 이진숙과 그의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네. 그 증인으로 부르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협의는 했으나 합의가 안 돼서 표결로 그냥 네, 그렇군요. 26명이 어쨌든 채택이 됐고 27명이요. 27 증인 명이에요? 27명. 증인은 27명이고 참고인이 40명이라고 46명. 46명.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1명의 증인과 6명의 참고인을 신청했습니다. 누구를 신청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은 지금 소유진 씨도 이호성 들어갔다 그러던데. 예. 예? 소유진 씨도 소유진 씨는 참고인으로? 저희가 참고인으로 참고인했고 요청했습니다. 아, 우리가 저쪽은 강규형, 네. 그다음 오정환, 이영풍, 임응수, 문호철, 강명일 그래서 MBC 3노조 관계되는 분 삼노조 하고 그다음에 KBS 노조 그다음에 MBC 사장으로 뭐 저기 했던 분하고 강규영은 업추비 카드로 그 해임됐다가 지금 네. 아마 이분이 EBS 이사로 있는 분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소위 문재인 정부 때 탄압받았다고 예상되는 그런 분들을 참고인으로 하고 그 이호성 위원장은 저희 그 5기 초대 네네. 방통위원장 그분을 군요. 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니까 박찬욱, 봉준호, 배우 문소리, 정우성 이런 분들도 참고인으로 지금 참고인입니다. 나오기로 했어요. 그분은 이제 자파 영화, 자파 자파 영화, 연예인, 자파 그다음에 배우. 우파 영화, 우파 연예인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한 거를 결국 뭐 이분들이 증인으로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나오는 것에 주안이 있다기보다는 네. 그 정도로 이 방통위원장이 소위 글로벌 시대의 K 컨텐츠를 우리가 육성하고 저 생산해 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낙인 찍기 하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적임이 아니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지금 이제 저희가 본인이 얘기한 걸. 지금 최영도 의원이 중간에 퇴정을 벌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니네한테 미운 털 박힌 사람들 안 나오면 고발하려고 증인을 하는 거지 막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 맞습니까? 네, 증인 이제 그 원래는 여야 간사가 좀 협의를 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워낙에 이거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지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그렇죠.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한상혁 위원장 임기가 보장된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이동관 그다음에 이제 김홍일 그리고 이진숙으로 이어지는 건데 방송통신 분야만큼 이제 어쨌든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이 있는 거고 2인 구조에서 지금 중요한 의사결정 YTN 민영화나 아니면 텔레비전 수신료 뭐 그런 거 얘기 등 해서 네. 도저히 이게 협의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장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아까 노영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증인을 많이 채택하는 게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세상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건 아니고 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현장에서 그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기자, 때로는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틀 열리는 거 갖고도 사실은 서로 좀 힘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과방위원들께서 네. 이진숙 씨가 해왔던 행적이 그러니까 2008년에 MB 방송 장악의 실천자, 네. MBC 장악의 실행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전 MBC 사장할 때 또 문제가 한 덩어리가 있고 거리의 전사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거, 그다음에 SNS에 극우적인 글들 올린 거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주로 말씀하신 거는 제가 그 자유라는 이름을 붙인 단체인데 저희가 보기엔 극우적인 단체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 가서 뭐 토론회도 하고 또 어디 가서 강연회도 하고 이러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강연인가의 마지막에서 갑자기 좌파 우파 연예인을 이름을 가른 거론했죠.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가 뭐 그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분들이 문소리 그다음에 정우성 씨는 세월호 무슨 다큐에 나레이션 했다고 그렇죠. 좌파로 분류했고요. 뭐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김재동, 권혜요, 네, 김미화 씨. 권혜요 씨는 왜 그런 거예요? 참. 권혜요 씨는 뭐 사실은 그 소위 진보 단체 그 사회도 많이 예전에 보시고 봤죠. 요즘에 최근에는 뭐 그런 그 옛날 거 가지고 분류의 기준도 없어요. 그리고 영화도 좌파 영화, 그다음에 근데 우파 영화 다 거의 천만 관객이에요. 네. 괴물 오래전에 괴물을 왜 넣는지를 거기에 모르겠어요. 화염병 던지는 게 있대요. 반미 뭐 있죠. 그 화염병을 던져서 괴물을 죽이려고 하나 화염병이 불발되잖아요. 안 터지죠. 그래서 정작 괴물을 죽이는 건 화살이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꼼꼼하게 안 본 게 아닌가. 저는 늘 그런 게 웃기더라고요. 참네요. 예, 거기서 진짜 운동권을 희화화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화염병을 모질게 던졌는데 불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양궁 선수잖아요. 딸이 네, 그 네. 딸이 이제 결국은 네. 이제 괴물을 괴물을 쓰러뜨리는 거죠. 잡는데 네. 그러니까 영화 좀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진숙 씨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제일 중심인데 그 문화예술엔 성향 낙인 찍은 게 하나고 그다음에 노조 탄압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정말 사상이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SNS 글들이죠. 글들 예. 예. 그 이런 SNS 글들 그 말한 것 중에 아주 기분 나쁜 게 민주당 하면 소름이 끼친다. 그러니까 민주라는 말만 들어도 민주라는 말만 하면 소름이 끼친다예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 소름이 끼치니까 그렇게 진짜 썼겠죠. 그런가 봐요. 왜 그럴까? 민주가 그렇게 싫을까? 민주주의가 싫은가? 근데 자유는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민주당 출신의 인물이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특정하게 보세요. 그래서 떠오르는 사람이 민주 있어요. 들으면 소름 끼쳐. 이게 왜 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민주에서 특별히 자기를 탄압한 그러니까 적도 없는데. 민주당이 소름 끼치는 거죠. 아, 민주당 민주당이? 정치인들이. 그래요? 예. 저는 저거를 왜 이해가 안 제가 되는데. 민주당으로 왜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저는 민주당으로 들려요. 그렇게 들어가지고 저는 우리 그 소름 끼치는데 어떻게 청문을 받을까? 소름이 끼치겠어요. 자, 오오. 소오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 노 변호사님 소오름을 좀 오자를 좀 신경 써. 소오름. 소오를 아니 근데 오방끈. 지금 그러니까 그 오자와 뭐 이자와 이청과 뭐 이런 거가 중요하다 이거 같은데 200명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200명을 했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 이진숙 씨 또 고액 후원자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이런 걸 했다면서요. 5.18은 광주 전라도의 최고 상품이다. 이거 너무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표병관 씨. 근데 이분은 이 특이한 사람 왜 분인 이러는 게 거야? 예. MBC에 당사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 왜? 자기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명해지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저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혐오합니다. 5.18은요, 광주 전라도의 최고 상품입니다. 기아 자동차도 아니고 삼성 가전도 아닙니다. 거기서 최고 상품이 5.18입니다. 이런 되먹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세상에. 예. 그리고 조정래, 부르는 거죠? 제가 까먹었는데, 조정래 선생님을 참고인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부르면 돼요. 조정래라는 이런 친구들이 정말 이게 간첩보다 더 위험한 게 태백산맥 전부 거짓말입니다. 어느 누가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일본 위안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칼을 들이대고 데리고 갑니까? 그런데 이분이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진숙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때 5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500만 원 내는 거 굉장한 후원자예요. 이 사람이 뉴라이트 인사라면서요. 이 사람이 뉴라이트 인사래요. 사람이요? 네. 그 대구시장 예비후보 출마할 때 500만 원 고액 후원금 낸 사람이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전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국힘 쪽에 대구 쪽에 지역위원장 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이진숙 후보자를 그럼 왜 후원했냐? 네, 그게 중요한데. 노조랑 싸웠다는 자체에서 내가 이제 사실 500만 원 하는 게 법적 최고 후원금이지만 나는 더 하고 싶었다고. 이진숙 씨는 굉장히 중도에 가깝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내가 굉장히 질타했죠. 중도에 가까워서 질타했다. 뭐 이런 얘기 같고요. 이진숙 씨가 중도에 가깝다고 말하는 이분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표병관 씨고요. 네. 사업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극우 성향의 사업가이고 2006년 뉴라이트 대구연합이 창립될 때 공동대표를 하기도 했고 펜앤드마이크가 이제 대표적인 우파 성향 매체잖아요. 네. 여기에 칼럼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제목이 참 나는 골수 공산주의자의 아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썼대요. 본인이.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냈냐면 5.18은 북한의 역사이기도 하기에 광주의 유족들은 대한민국적인 감성도 발휘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지난해 3월에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5.18은 광주 전라도의 최고 상품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일본군 위안부 두고도 조정래 태백산맥은 전부 거짓말이다. 어느 누가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일본군 위안부를 데리고 가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참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극우 친일적 역사관으로 그러니까요. 보이네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시위, 반대 시위에 참가한 수녀들에게 홍위병의 향기가 난다. 김일성 만세는 표현의 자유, 전두환 조금 긍정해도 파쇼 공범이라고 적은 표 씨의 게시물에 이진숙 후보자가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니까 표 씨가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썼더니 이진숙 후보자가 쫓아다니면서 다 좋아요를 눌렀다는 거죠. 세상에. 수요 시위 우리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 수요 집회 했던 수녀님들한테 홍위병의 향기가 난다 그러고 참. 하여튼가 이상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같은 나라 국민을 상대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진숙 씨 노조 탈퇴 종용하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맞아.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조 참 저런 인사가 21세기에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신기한데 본인도 노조 활동했었죠. 했었죠. 1991년도에 들어갔을 때 뭐 농성도 하고 네. 시위에 가담하고 뭐 단식설까지도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MBC 사장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때 노조 탄압 계획이 담긴 경영계획서를 제출했었다는지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문화방송 경영계획서를 내면서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노사관계를 재정립하겠다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 활동을 보장한 상위 노조 탈퇴 요구, 노조 전임자 파트타임 수와 지원 축소, 노무 전문가 영입 이런 계획을 적시를 하면서 구성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 활동을 제약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는데 어쨌든 이때 사장 안 됐죠? 네, 안 너무 됐죠. 다행스럽게. 네. 예. 자, 내가 딱 보면은 결국 이진숙 씨를 지명한 대통령의 의중과 이진숙 씨가 몸바쳐서 앞으로 해나가고 싶어하는 일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기가 다니던 그 직장에 대해서.
아니 MBC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MBC를 망하게 하기 위해 광고를 그러니까 시청 어떻게 거부하고 어떻게 광고 그럴 수가 시청 있냐고. 거부하고. 자기가 거기서 몸 바쳐서 일했던 곳인데. 뭐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 그 말했다가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했습니다. 이거요? 무슨 말 자기가 했다고요? 먹던 우물에 침 뱉는다. 먹던 우물물에 제가 침 뱉기다. 먹던 우물물에 동물 탄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동물. 아, 동물 침 뱉기는 많이 하는 말인데 동물이 동물이 조금 약간 셌네. 세게 왜냐면 더 그때 나갔네. 너무 세게 그분이 그러셔가지고. 그런데 그걸 소송을 네, 했어요. 그걸 소송을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셨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민사로 네, 형사 민사로. 없이. 형사는 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형사로 어. 하겠어요. 네. 그런 행위이다라고 내가 그냥 의견을 제시한 건 나의 의견을 제시한 그럼 건. 그 언제부터 진행한 거예요? 그거 오래됐어요. 예. 근데 그거는 공인이 그 정도의 비판 동물이다. 그것 때문에 동물? 독극물? 아이, 동물. 내가 보기엔 그거보다도 똥물. 딴 것 때문에 이걸 핑계 삼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사과드릴게요 제가.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이수진 전 의원은 사실 그 당시에 좀 기분이 나빴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이진숙 씨가 왜 이렇게까지 자기네 회사에 대해서 했는지 사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사실 안 가요. 그거 지난번에도 김현 간사께서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 네. 이유에 대해서. 네, 설명은 하셨긴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MBC 내부에서 거의 같은 기수로 MBC에 들어가서 이제 취재 활동을 하고 그랬던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 모른대요. 모른대요? 네. 정답이 모른다. 예, 김현 의원님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87년도에 MBC에 들어가서 문화과학부, 국제부, 사회부 기자를 하고 그다음에 보도제작국 보도제작 2차장, 그다음에 2580 차장, 국제부장, 워싱턴 특파원 국제부장급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때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열린우리당에 MBC 출신, 그러니까 MBC 출신 의원들이 우리 당이 좀 민주당에 비교적 있는 편이잖아요. 네네. 그 뭐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그러니까 이제 96년도 정동영 의원이 이제 최초로 스카우트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2000년도 노웅래 의원도 MBC 출신이잖아요. 네, MBC 예요. MBC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이제 박영선 의원이 비례대표로 들어오고, 최문순 의원이 또 2008년도에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 신경민? 신경민 의원은 2000년도에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쭉 들어오는데 본인은 본인만 빠져서 질투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 되게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 노조나 이런 활동하는 거에서 완전히 달라지냐면 2008년도부터 달라져요. 2008년, 9년 결정적인 건 10년도에 이제 정책협력부장, 그다음 홍보국장, 네. 기획홍보본부장 이렇게 이제 이게 MB 정부 TK, PK 지역 기반을 둔 MB 정부고, 그다음 박근혜 정부 때 워싱턴 지사장, 급기야 보도본부장까지 올라가잖아요. 요런 게 이제 민주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좀 하위직이었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러고 말 그대로 뭐 최필립을 만나서 MBC 민영화 그 2012년도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2012년. 그리고 그때 그 최필립하고 만났을 때 회사에서 서너 명밖에 모르는 내용이다. 그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기자회견을 할 건지, 뭐 그 주식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네, 얘기까지 네, 네. 아주 면밀한 내부의 얘기를 할 정도로 고위직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들하고 같이 이제 괴를 같이 하면서 생각과 행동과 그렇게 되는군요. 말이 네. 이제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으로 오니까 본인은 TK 출신이고 하니 쪽으로 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선출직은 못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끝까지 한번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좀 순화돼서 표현했어요. 네. 사석에서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사석에서는 직설적으로 진짜 얘기를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노조 탄압 계획 과거에 세웠던 것보다 더 세게
하려나? 근데 어차피 지금은 제3노조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사실 가고 있어서 노조 탄압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럼? 아니요. 근데 MBC는 제3노조가 전체 조합원 수에 되게 적잖아요. 1,100명 중에 예. 100명 정도 밖에 안 규모고 돼요. 네. 일 노조가 1,000명. 네. 그 민주노조가 일노조가 1,000명. 예, 굉장히 그러니까 주류가 건강한 노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맨날 이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맨날 제3노조 논평만 나오고 제3노조 성명만 나오고 하도 그래서 그래서 언론이 전 1, 2노조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언론이 신뢰를 못 받는 거고 지난 총선도 언론 예측이 깨진 거고 네.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은 미래를 전망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건데 전망이 틀려요. 항상. 네. 네. 자, 이진숙 후보자 또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문화방송 시청 광고 거부로 응징하자 이러면서 광고 탄압 선동도 네. 했었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네. 사실 그 부분인데 MBC 같은 경우도 KBS는 시청률 딱 틀어지니까 그냥 깨갱깨갱 사실을 해버린 거잖아요. 말하자면 MBC는 근데 이제 이 광고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어떤 식으로 타격을 받나요? 이런 주장을 하고 정말 실천을 옮기게 되면 그 방송사는. 아니 지금 저는 음으로 양으로 MBC에 대한 광고 탄압 시도가 있지 않았을까 아, 지금도? 이렇게 추측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예 음으로 양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게 저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날리면 할 때. 그때 근데, 있었어요. 예. 근데 시청률이 워낙 높아서 그게 안 먹히는 거죠. 아. 광고주 입장에서는 MBC 시청률이 24%, 25%, 그다음에 신뢰도 1위 이렇게 계속 달리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드라마도 꽤 흥행을 본 드라마 그렇죠. 뭐 무슨 저고리 뭐 있었잖아요. 붉은 끝동 뭐, 뭐, 뭐 옷소매 뭐 뭐 붉은 그런 거. 저거 이거 그런- 재밌었어요. 그거 하고 옷소매 붉은 끝도 예, 그거 하고 또 몇 개가 있어서 그 이후에 훨씬 더 지금 MBC가 더 잘 됐어요. 솔직히 더 말하면.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MBC가 시청률 1위다 뭐 이제 이런 게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아예 안 말해주더라고요. 그런 것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게 또 MBC가 그래서 MBC가 이번에 1위라는 거를 언론진흥재단에서 그 대목을 빼고 리포트했잖아요. 그 자료 나오는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게 웃기다는 거예요. 로이터 그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 중에 그 신뢰도 1위인 거를 빼고 만들어서 우리 또 목소리 큰 양문석 의원이 이 김효재 지등재 이사장한테 TV조선 조선일보 출신이야 뭐 이러고 엄청 아 진짜 너무 유치찬란해요. 유치하다 진짜. 그래도 뭐 그래도 알아요 다. 그래서 알아요. 네. 그리고 유튜브도 MBC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최고예요. 200만 지금 네. 가입자가 구독자가 구독자가 200만 그러니까 300만. 조회수도 엄청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탄압을 받고 아무리 권력으로 누르려고 해도 국민들은 사실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가는 게 그럼요. 맞는지를 네. 알기 때문에 우리가 5천만 국민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라님이 힘이 좋으셔도. 그러니까 그냥 국민만 보고 바라보는 게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정답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판 언론 하면 팩트 체크 그리고 비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 남은 방송계의 비판,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비판 언론 MBC를 지금 장악하려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MBC 장악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홍위병, 아, 홍위병. 네, 그런 역할 네. 하러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8월 달에 이제 박문진 이사 뭐 교체되고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는 확실합니까? 이진숙 씨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7월 24일, 25일에 청문회 하고 나면 대통령이 그냥 빨리 임명을 해버릴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 그 이제 가방이 회의 때 네. 그 방통위원장과 직대와 그다음에 방통위 직원들만 남기고 퇴장시키고 더 회의가 이어졌잖아요. 거기서 네. 이상인 위원장이 네. 그 국민 의견을 듣는 거를 이제 본인이 5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라는 걸 했고 결정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자격 심사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실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몇몇 의원들이 이거는 탄핵해야 되는 사안 아니냐. 그렇죠. 탄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냈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 이제 위원장님하고 간사인 저는 그것을 이제 받들어서 또 우리 위원회는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실제로 위험한 행동들이 지금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그 얘기도 같이 한번 해봐야 해봐야 되겠습니다. 되는 법률가인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제가요? 근데 사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MBC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거는 다 동의하시는데 네. 그 방통위원장이 좀 관심이 가려면 좀 뭔가 관심이 갈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온통 되게 안 좋은 소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시는 거죠, 좀. 그러니까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방통위원장이 매우 중요하니까 어쨌든 이 사람의 잘잘못을 국민들이 알아서 분노를 해줘야지 되는, 그건 되는 네, 거죠. 그거는 뭐 네. 어느 정도 국민적 콘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씨를 보수 언론이 막 옹호하나요? 아니요. 그거를 별로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해도 너무한다 수준이라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네. 청문회조차 필요 없는 사람이다. 맞아요. 청문회 그냥 그만두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민주당이 청문회 무용론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누가 왜곡한 적이 있대요. 근데 청문회 합니다. 그 말은 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극우적 태도를 가진 사람을 네. 방통위원장에 내정하니까 진성준 위원장이 청문회 하기 전에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회원 가입해주신 분들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경식님, 복지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송금래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도영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이진성님도 회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한기님께서 이진수 청문회를 철저히 준비해주신 최민희 김현 의원님 응원합니다. 건강 유의해주세요. 이렇게 또 주문을 하셨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회원들, 우리 가족들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아,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예, 고맙습니다. 하신 김에 한 번 더 하시라고 국민은행에 최민희 의원의 계좌 437201-04-350-412 437201-04-350-412 최민희 의원의 계좌고요. 그리고 김현 의원의 계좌도 있습니다. 농협 301-0339-8551-81 농협이고요. 301-0339-8551-81 김현 의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 두 분께 마음껏 전현희 의원님한테 미안하지만 이 두 분께 마음껏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과 국회에서 맞짱 뜨는 두 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네. 그게 법사위와 법사위하고 과방이에요. 과방위. 근데 법사위는 워낙 이렇게 포괄적인 걸 다루잖아요. 왜냐하면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의 법안을 다 점검하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러다 보니 모든 상임위를 서포트하고 동시에 그 소위 각종 특검에 대한 그 뭐 선도적인 작업도 하고 후속타도 하고 이러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가 있는데 운영인 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용산에서 뭐 아무도 안 내보내겠다 이런 버티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슈로 보면 최혜병 특검 이게 결국 최혜병 특검이 아니고 윤석열 부부 특검이라고 네. 이름을 바꿔야 네. 될 것 같잖아요.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그런데 하죠. 네. 이런 모든 위기 정국, 네, 이 위기 정국이 온 이유를 아마도 윤석열 정권은 MBC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 날리면이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이슈가 커진 것도 MBC의 보도가 잘못돼서 그렇다. 네, 그래서 MBC 장악, 런 종섭도 MBC예요. 그러니까 호주. 런종섭 사태. 그러니까 이 MBC만 잡으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역공을 당합니다.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네, 있으면. 그래서 네. 지금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리는 것이 네, 네. 사실은 윤석열 부부 정권에게
아주 큰 타격이 되는 일이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진숙이란 분이 좀 재미가 없는 분이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아세요? 별로- 개인적으로? 아니 개인적으로 뭐 토론도 해보고 과거에 민원연 있을 때 토론자로도 불렀는데 별 흥미가 가는 분은 아니에요. 매력적이지 않다. 아니 그렇게 그 단어를 쓸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냥 안 되고. 관심이 별로 잘 안 가는 스타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대중적 관심도도 떨어지고 좀 의아해하시는 느낌이에요. 김춘자님이 우리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진숙이 누구지? 네. 이런 거예요. 종고 기자라는 그 타이틀이 그래도 꽤 옛날에 옛날에 먹혔죠. 그건 옛날인데 그게 뭐 2008년부터 바뀌었으니까 바뀐 걸 더 많이 기억하게 되고 그러다가 뭐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려다가 경선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장 나가려다가 컷오프 되고 뭐 이러다 보니 뭐 별로 그렇게 흥미가 가는 분은 아니지만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됐기 때문에 저희가 윤석열 정권이 MBC를 장악해서 네. 마지막 남은 공영 방송을 완전 평정하겠다. 예, 이런 지금 삼국지로 치면 네. 지금 타격을 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 다 같이 좀 이진숙 청문회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네. 제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보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이진숙 이사청문회 제보 이거 읽어주세요. 우리 제보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올댓점 진숙 진숙, JINSSK gmail.com입니다. 올 A 올 예, 올 그다음에 예. THA 이진숙에 대해서 모든 제보를 받습니다. 이진숙에 대한 모든 네, 것이군요. 네. 올댓.진숙 gmail.com. 올댓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긴 하네요. 그래도 뭐 근데 왜 여기다가 점을 꼭 찍어야만 되는 거예요? 올댓 점을 왜 찍었어요? 몰라요. 공동 메일을 만들어서 제보를 받자 그래서 실무자들이 만든 이메일 어드레스 제보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그 방통위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 지원자 받았는데 32명이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차기환, 최승호, 차기환은 백종문, 네. 최승호, 박성재를 근거 없이 해고한 백종문 전 MBC 그거 제가 부사장. 폭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가관이죠. 명단 지금 명단 한번 간사님이 알고 계실 텐데 모든 걸 다 간사님이 눈에 아시는 띄는 거예요, 거. 엄기영의 엄기영, 복귀. 복귀. 예, 그 연세로 보면 아마도 명단이 이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찍겠다고 다 정해놨겠죠. 예, 저는 그렇게 보여요. 보여서 엄기영 전 사장이 여기 등장할 일입니까? 그러면 그 32명의 명단 중에서 될 사람으로 한번 우리가 좀 꼽아볼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9명을 다 할 거냐 6명 6명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9명 다 한다는 얘기도 시중에 돌아다녀서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부가 야당 안 몫은 되는 게 없나요? 있나요? 아니 안 되는 게 없는 정부인 건 맞는데. 저는 네. 그 방통위원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 추천모, 네. 방심위원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박문진 이사도 네. 그냥 여당의 방송 장악 기술자들로 채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용산과 잘 통하는 혹은 용산의 말을 잘 듣는 예, 그런 사람들로 채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이게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있잖아요. 있죠. 이 방문처법. 법에 의해서 원래 이사들이 뽑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에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그 거 조문이 없습니다. 없어요. 관행상으로 되어 온 위촉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위촉한다 대통령이 추천하면 겁니다. 위촉한다. 박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방통위에서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소관법인이자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의 대주주를 이제 뽑는 대주주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해서 1988년 12월 31일에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우리는 이걸 박문진이라고 약칭을 한다. 그런데 이 이사를 뽑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정이 제대로 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냥 예, 관행상 관행상 뽑아요? 예, 방통위가 네. 뽑습니다. 그리고
박문진 이사와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임명합니다. 대통령과는 상관없어요. KBS 이사는 대통령 임명이에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은 관행상으로 여야 6대3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문진 임원의 구성은 3년의 임기를 가진 9명의 이사. 박문진은 9명, KBS는 11명, EBS도 9명. 네. 이렇게. 그리고 한 명의 감사로 구성이 되고 네. 이사장은 이사들끼리 이제 호선을 해서 네. 뽑게 되어 네, 있고. 그렇습니다. 되게 연장자를 뽑죠. 그렇게 네. 하죠. KBS, 박문진 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뽑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온 게 이 법률에밖에 없어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게 이제 이 법의 4항 5항에 적혀 네. 있는데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제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 예.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여당인 쪽이 원래 6명. 6명. 이렇게 되는 거죠. 방송통신위원회가 3대 2로 여야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숫자 비율대로 9명이니까 6대 3으로 6대 3 이렇게 됐는데 해왔는데 지금은 뭐 국회의원 저 국회 몫이 하나도 없고 네. 이상인 직무대행 하나고 네. 이진숙 씨가 들어가도 2명이잖아요. 네. 네,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가길 희망하지만 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다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네, 사실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관례적으로는 여당에서 추천한 이사 6명과 교섭단체 야당에서 추천한 이사 3명으로 네. 구성하는 게 맞고 만약에 임원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에는 보궐된 임원은 남은 임기만 수행하게끔 되어 네, 있고 네, 이사가 이제 3년 임기인데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아직 후임자가 안 나오면 그때까지 계속 그 사람은 이사로서 네.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구 여건에 추천한 임원이 사퇴한 경우에 구 여건이 후속 임원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여건에서 추천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 관례도 따르지 않고 그냥 9명 전원을 할 수 있다. 있다고 또 얘기를 하죠. 지금. 이게 야당 추천 방통위원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야당을 방통위 내에서 대변해서 이사를 추천할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의 의사를 반영할 단위는 없어요. 그것도. 그러네요. 왜냐하면 대통령 추천목 1명만 있는 거예요. 네. 기형의 기형. 기형의 기형. 네. 한번 기형을 바로잡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가 있겠군요. 네. 와, 그러면은 요즘에 그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처음에는 한동훈 당대표 안 만들기 혹은 떨어뜨리기 이 작전을 쓰다가 어차피 그래도 안 먹힐 것 같으면 이제는 빨리 내려가게 하기 뭐 빨리 끌어내리기 이준석과 비슷하게 만들기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렇게 이진숙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사실 이진숙 후보가 그냥 자진 사퇴해주거나 뭐 이렇게 바라지만 절대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것이고 네.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신랄하게 팩트를 밝혀도 그분은 대통령 임명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끌어내리겠다 뭐 내지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겠다 위법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는 어떤 뭐 보관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네. 물론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임명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김행 내정자 때 주랭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못 버티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진숙 내정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으로도 방통위원장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김현 의원님이 끌어내리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인사청문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고 이렇게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 활동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 되는 것은 절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1차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냐 국민 여론을 좀 만드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명을 해서 2인 구조의 불법 행위를 진행할 경우에 그건 뭐 저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법률과 헌법이 보장한 탄핵 소추의 의결을 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근데
보고 있어요. 김홍일이나 이동관 전 위원장들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먼저 사퇴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진숙 씨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쪽의 선택이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 사퇴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선택인데 어쨌든 끌어내리는 거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본회의에서 발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표결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런 홍일 런 동관까지 된 건데 네. 런 상인 런 지숙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뭔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안 되도록 법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될지 아니면은 시행령? 유사 사례에 대해서 의장의 그 결단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뭐 이건 봐야죠. 근데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숙 그 후보자 관련 얘기는 여기 정도 하고요. 이제 좀 정치 현안으로 들어가서 자폭 전당대회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3일 날 결정이 나는데 사실은 21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19일 20일에 이미 투표를 한대요. 전당대회 네, 그 네. 당대표 투표를 그렇게 하고 21일은 이제 쉬고 아마 22일, 23일 이때 하는 것 같은 그 온라인 투표를 그러니까 19일부터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현장에 와서 투표하는 그거를 23일 날인가 하는 것 같은데요. 요 한번 이 전당대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전당대회가 한동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 간에 막 난타전도 벌어지고 근데 막 그게 폭력이 난무하는 네. 그건 이제 지지자들 간의 폭력은 후보 책임이에요. 후보들이 갈등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 원희룡과 한동훈의 난타전이 되면 이익을 보는 건 원희룡이죠. 그렇죠. 네, 지금 국힘 전당대회는 한동훈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저건 한동훈이 대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아보려고 용산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를 쓰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자까지 공개를 하고 이래서 배신자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기획한 사람은 좀 바보다. 댓글 얘기가 없는 줄 알았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댓글 공작으로 또 넘어가서 그러니까 의제가 하나로 모아지질 않고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를 공개하면 감히 영부인의 문자에 익십해? 이렇게 되면서 한동훈의 지지율이 떨어질 줄 알았죠. 그리고 그 영부인의 문자 내용이 막 구구절절 되게 겸손하고 되게 예의 바르게 했으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고 연락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동훈아님 왜 내 거를 씹니? 뭐 이런 아주 그런 거 내지는 정말 우리 여사님께서는 참 지위가 다르게. 매우 높으신데도 되게 이렇게 공손하고 그거 각색한 거라고 열흘이나 그렇죠. 각색. 각색. 예, 각색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네. 김규환 실장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사적인 내용도 많고 부적절한 내용도 있어서 문자를 편집했다고. 얼마나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열흘 동안에. 아니 332개 카톡 문자 주고받은 이력이 전화를 있잖아요. 했는데 안 받으니까 문자 보낸 건가요? 문자를 아니 우리가 문자 보통 보내고 전화하는 문자 한 번 보내고 답이 없으면 그냥 좀 기다려봤다가 아니 문자 내일 보내다가 되잖아. 에이 열 받으면 전화하지 않아요? 보통 그렇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전화는 안 하고 근데 문자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보냈길래 이게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그 김건희 그러니까 영부인의 문자를 공개해서 한동훈의 지지율을 추락시킨다. 그거는 감히 영부인의 문자를 익십해 그런 이미지와 건방지다. 그런 사실을 알리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의제가 확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이 형성이 안 됐어요. 네. 우선은 왜 영부인이 전대 개입해? 직접 나서네?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돼버려서 그런 게 이제 실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전의 대표를 쫓아낼 때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땐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했잖아요. 옛날 고리짝에 무슨 형사 무슨 이상한 거 끌어다가 하고 그래서 그래도 안 돼서 또 이렇게 저렇게 막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다음 단계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다음 작업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 작업은 뭘까?
네, 그게 좀 근데 그 궁금하고. 작업을 하려면은 같이 그동안 이룬 게 너무 많아서 특검법 얘기도 있었던 거잖아요. 한동훈 특검. 한동훈 예,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근데 그건 뭐 일단 지금은 이슈의 중심에서 그거 말고 밀려났어요.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을 특검으로 네.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그거는 아직 그 이슈의 분산 때문에 민주당에서 중심에 놓기는 어려운 그런 그리고 상황입니다. 장혜찬 씨가 그 쏘아올린 댓글단. 댓글단 얘기하면서 두 개의 댓글단. 네. 김건희 댓글단, 한동훈 댓글단 댓글단. 두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현직 공무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나를 왜 고소 안 하냐. 내가 고소만 하면 다 말해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통 터지는 것은 검사 정권이기 때문에 검찰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이게 나라가 몇 번 뒤집어질 일인데 조용하다는 거예요. 언론 검언 유착. 그럼 두 지금 분이 검- 보시기에는 누가 그래도 어디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대안이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될 거라고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네. 그럼 결선 안 가고? 지금으로선 결선 안 갈 가능성이 크죠. 지금으로서.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8대2잖아요. 당심이 8이고 민심이 2인데 민심에서는 그러긴 한데 당심도 50% 넘어요. 당심이 그 50%라는 게 또 여론조사 방식이 조금 보정이 안 되고 뭐 좀 잘못됐다. 이게 또 보수 쪽의 인사가 또 그렇게 얘기는 그거 하면서 모르겠어요. 뭐 그 과정에서 어떤 트릭이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대표로.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원희룡, 나경원이나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막으려고 해도 안 그렇잖아요. 막아진다는 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시중의 여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찍은 유권자들 말고 그 이제 반대편에 있는 유권자들이 볼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너무 실망이 커요. 근데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애정은 버리지 못하잖아요. 반면에 이제 KKH에 대한 이 분노는 KKH. 이 하늘을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은 한동훈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보수 괴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K 그분을 이제 그만 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이 돼야 된다. KKH는 안 되는 거죠. 너무 자존심을 건드리는 개사가부터 비롯된 일련의 그런 이제 무슨 또 디올백을 돌려주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 돌려줬다 이런 발언 나오고 행정관 유 씨까지 등장해서 또 아니 사실은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이죠. 깜빡해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게 너무 빨리 돌려주면 좀 그러니까 시간 지나서 돌려주라고 그랬다. 또 말도 안 이 돼. 얘기가 김건희 여사 측에서 또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장난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나락골이 이걸 뜯어보지도 않았다 그랬다가 이번에 사과 그 행정관이 얘기한 거는 그날 뜯어봤다. 네. 그리고 내가 받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돌려주라 그랬다.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까먹었다. 근데 깜빡했다. 까먹었다. 예, 그런데 그 여성분이 지난번에 어디 그 네, 맞아요. 전통시장 갔을 때 뭐 먹다가 같이 막 먹던 거 주던 그 먹다가 사람이요? 이렇게 그 사람 아닌가요? 네, 유 오래 같이 10년 넘게 십 년. 같이 일했다고. 어머나. 근데 그러면 어쨌든 그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까지 곤란 지경에 빠지게 만든 이 디올백인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해명이 나왔어야죠. 이거 내가 그때 얘한테 시켰는데 얘가 까먹었다더라. 아니면 얘를 자르던가 뭐 이런 거가 나와야지.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사실이 아니거나 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만약에 네. 이 세상에 얼마나 간이 부은 행정관이 그러니까. 여사가 지시한 거를 안 지키고 깜빡합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깜빡하고 어떤 사람은 김계환이 VIP라 그랬다가 VIP는 김건희인데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허풍쟁이다. 그거 뭡니까? 그런 얘기 많이 음성 지원 안 돼요.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뭐 하나 나오면 잘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그렇게 다 주어가. 그렇게 궤변을 하다가 결국은 탄핵을 맞은 거고 한 분은 임기를 마쳤지만 감옥 가게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종호 씨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통화에서 말한 VIP는 김건희 여사가 맞다 이렇게 했잖아요. V1, V2라고 그랬죠. 자기는 원래 평상시엔 그렇게 말은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통화록에 나온 VIP는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거를 따져보면은 결국은 자기는
김건희 여사에게 개인적으로 구명 로비를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뭐 자기가 허풍이고 어쩌고 이런 말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좀 저는 좀 이상해요. 일제히 저는 뭔가 추측으로 대책회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너는 요렇게 너는 요렇게 대응회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게 사실은 레드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부정적인 여론도 좀 높아질 거니까 솔직하게 뭐 시인하고 네. 부분적으로 뭐 또 사과해서 국면을 전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룹도 있을 거고 네. 무슨 소리 그게 무슨 뭐 얼마나 잘못된 거야 주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평범한 주부에게 왜 그런 걸 갖다 주고 그래 박절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가 네. 6개월 전에 나오다가 이제 권익위서부터 면피가 됐는데 이거는 또 권익위를 피하고 나서는 결국 대통령 그 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네. 또 번지고 네. 그래서 컨트롤 타워 기능이 이제 망실했다. 저는 한 명 아닌가 싶은데. 그 사람이 컨트롤 그러니까요. KKH이죠. 네, 그리고 김계환? 치읓기육. KKH의 김계환이 VIP. 아니 이게 KKH 그리고 위에 치읓기육이 아닌가 합니다. 치읓 기억은 뭐예요? 천공. 그것도 아니죠. 그분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정진님께서 3만 원이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고맙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편들어야 하는 국민의힘들 정말 위장병에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러셨습니다.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아라. 그 시기도 다 지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때 여당 정말 극한 직업 여당 패널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극한 직업? 방어할 수 없는 주제가 생겨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는 사람이 방어할 수 없다는 건 그건 진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극한 단계를 지금 현재 여당 패널들은 오래전에 넘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진숙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과방위원장님과 간사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상황 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 있을 거니까 우리 다음 주 하루 전 24, 25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하루 전에 우리 방송이 사실 있는데 준비하시느라고 나오실 수 있을지 리허설하러 해야 모르겠어요.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한번 리허설하는 걸로. 저분을 이진숙이라고 생각하고. 좋아요. 저를 이진숙으로 생각하고 한번 여기서 한번. 도저히 너무 그럼 준비 잘해 오셔야 돼요. 제가요? 네. 30년 전에 막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그럼요. 되겠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우리 이 두 분의 의원님들과 또 한 분 안 오신 전현 의원님 좋아하시니까 다음에도 우리 새날 이 4월의 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인사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써서 방송 장악을 막아보겠습니다. 정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간사님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